글로벌 경영학과 합격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 윤천석입니다. 이제 뭐 3월이면은 캠퍼스에서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요즘 시대는 역시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ICT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고, 또 그리고 새 학기를 앞두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글로벌 경영학과에는 그 아몬이라는 휴대폰 방송국이 이번에 새로 생겨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있으면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참 이 준비도 없이 일단 그래도 좀 얘기는 정보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과감하게 휴대폰 앞에 준비도 없이 약간 했지만 한 30분 했지만 쓰게 됐습니다. 이 혼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제 연구실에 있는 제 친구 부엉이하고 같이 이 아래 내려왔습니다. 녹화를 위해서. 같이 하니까 조금 더 더 편하네요. 일단 3월 달에 봄이 오면 여러분들을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 입학의 순간은 이번 한 번뿐이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시고 그 설레는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3월까지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좀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학 공부는 어떨지, 내가 그동안 3월 달까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여러 가지 설레는 마음 한 구석에는 또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비록 짧지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여러 합격자 신입생분들마다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이런 그 자기의 인생의 매듭이 한번 지어질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쯤은 한번 크게 생각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함몰이 돼서 자꾸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들을 바쁜 생활 속에서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라든지 대학에 갈 때라든지 또 직장에 입사할 때라든지 혹은 결혼을 할 때라든지 이런 순간은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제 생각에 무엇보다도 그럼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공부란 나한테 왜 필요한지,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제 서재에 있는 책을 몇 권을 그냥 임의로 가지고 와봤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 내가 공부하는 이유. 근데 이 사람은 공부가 아니고는 이 세상을, 내 인생을 이보다 더 행복하게 살 길은 없다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유명한 그 정신과 의사죠.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남는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하면 공부하는 독종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즘 나온 지가 좀 된 책인데 2009년도에 올해의 책의 인기 도서였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학문의 즐거움. 이 세상 즐거움 중에 공부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은 거 없다. 이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공부 이렇게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뒤늦게 그걸 깨닫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학생은 미국의 무슨 좋은 대학교를 입학하고 난 다음에 자기 비결을 썼는데 보니까 공부는 내 인생에 대한 예의다. 공부 안 하면 예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나에 대한 예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심각하게 책을 쓴 분도 계십니다. 이 해암 스님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일생 내내 80이 넘도록 수행을 하면서 깨달은 게 이 단어 하나예요. 공부하다 죽어라.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사즉생. 이순신 장군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죽으려고 하면 살고 죽을 힘으로 하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네 인생이 아주 참 좋아질 거다. 라는 얘기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거는 삶에서 배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걸 모르고 죽으면 인생 헛산 거다. 사실 그 공자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지루해하고 저도 옛날에 많이 지루해했지만 논어에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공부거든요. 배우고 또 배우고 그걸 또 행동으로 옮기면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보다 즐거운 일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논어는 가장 강조하는 것이 어질인 이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공부하는 거라는 게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학점만 따고 그다음에 졸업장을 따서 사회 나가서 남들한테 뒤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지 마시고 이런 선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보다 배우는 게 더 좋고 명예보다 배우는 마음 그리고 깨달은 데서 오는 그 즐거움이 이 세상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한번 아주 깊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아주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도 아직 그 공부에 대해서는 뭐 유단자라고 할 수는 없죠. 예, 뭐 하여튼 근데 이런 분들 저보다 그 공부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생각한 분들이 이 세상에서 최고는 공부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을 따고 졸업장만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나의 성장, 정말 희열과 즐거움이 있는 무엇을 알았을 때의 그 깨달음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들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공부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처럼 선생님이 뭐 시험 문제 내주고 그거 외워가지고 쓰고 뭐 그렇게 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찾아 읽고 자기가 연구하고 또 스스로 공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대학의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즐겁게 중요한 거는 뭘 하더라도 스티브 잡스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는 한 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좋아하는 일 해라. 그러면 성공은 따라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얘기도 사실 얘기하면은 뭐 5분 10분도 계속 할 수 있지만 이 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힘들지 않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히 노하우를 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들어와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많은 공부 또 질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 뭐 같아요? 우리 부엉이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 근데 이 친구가 아직 말을 잘 아직 못해서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아주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에 들어와서 내가 즐겁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한 5초만 생각해 보세요. 바로 얘기를 하면 정답을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째, 공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설사 옛날에 공부를 좀 안 하고 싫어했더라도 난 공부 잘할 수 있어. 난 공부 좋아할 거야. 난 공부가 좋아. 공부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사람은 배반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책에 보면. 그리고 배반해야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니까. 근데 공부는 배반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배반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걸 배울 때의 즐거움, 물건을 샀을 때 이걸 어떻게 쓸까를 배워서 그걸 사용할 때의 즐거움, 그것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는 좋아. 난 공부를 좋아할 거야. 난 책 읽는 게 옛날에 싫었어도 난 책이 좋아라고 자꾸 본인한테 얘기하시면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먼저 가져야 공부가 잘 됩니다. 난 공부가 잘 안 돼. 난 공부 잘 못해. 공부가 싫어라는 잠재의식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러면 얘기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공부 잘할 거야. 난 공부 잘해. 나는 공부 잘할 수 있어. 난 공부가 좋아. 난 공부를 사랑해. 난 공부 정말 통해서 더 성장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맨 먼저 가지세요. 네, 안 되면 저한테 항의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부는 머리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요. 뭐 IQ라든지 뭐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공부는 손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기자 출신 신문 기자도 하고 그랬는데, 그 기자는 기사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로 쓴다고 그럽니다. 발로. 그러니까 열심히 취재하면, 발로 열심히 다니면서 취재하면 글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만약에 누가 상을 타면, 특정 상을 타게 되면 구두를 사서 나눠줍니다. 왜? 훌륭한 기사는 발로 쓰는 거니까. 그럼 공부는 뭘로 쓰냐? 손으로 책을 보면서 손으로 쓰는 겁니다. 머리로 쓰는 게 아닙니다. 손을 얼마나 자주 놀리면서, 물론 유튜브도 있고 책도 있지만 얼마나 부지런하게 이 글을 쓰면서 또 작문을 한다든지 학문에 관련된 또 전공에 관련된 서적이라든지 또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분주하게 만지느냐, 그거의 문제지 절대로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도 사실 IQ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손을 열심히 놀리면 여러분 충분히 공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부는 체력이다. 이게 특히 미국 가서 공부를 해보면 서양 아이들은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학생들도 보면은 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모습 자주 볼 수 있고요. 또 여자 축구팀도 굉장히 많고. 근데 이 친구들이 체력이 좋으니까 공부할 때 집중을 잘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특히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체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공부만 전문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도 공부는 체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체력이 떨어지고 또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에 체력을 좀 올려주세요. 뭐 올림픽 출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뭐 예선전에 출전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최소한 30분 아니면 1시간까지 운동을 최우선시해서 준비된 마음, 체력이 국력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체력이 바로 공부다. 공부는 체력이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와서 힘찬 출발을 3월 달에 해야 될 텐데 체력이 딸려서 공부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운동과 먹는 거라든지 또 본인의 생활 리듬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방법은 꼭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운다. 사실 배울 수 있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책이라든지 또 이런 매체를 뭐 전자책도 마찬가지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을 통해서 경험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지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일본 경영학의 신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사람을 만날 때 보통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만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겠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누굴 만날 때 기준점이 내가 배울 점이 있나,
내가 배울 것이 있는가 이분한테. 그러면 그분은 아주 즐겁게 만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운이라도 좋은 사람인가, 럭키한 사람인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소에 사람들의 인간관계를 했다는 얘기가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이 사람도 배우는 거를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라는 거는 이렇게 평소에 사람을 만나면서도 배울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너무 많이 그 얘기를 드리면 또 이게 또 분산되고 또 집중이 좀 흐트러지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3월 개학에 앞서서 나는 긍정적인 마음, 나 정말 공부 좋아할 거야, 나 공부가 좋아, 책 읽는 게 좋아,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책 읽는 습관을 지금서부터 조금씩 들이세요. 어느 책도 좋으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런 책을 제가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뭐 그냥 우연히 제가 그 서재에 있어서 가져온 거고,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또 10페이지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면서 책 읽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체력을 높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소에 배우는 습관을 사람들 만날 때도 늘 배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도 배운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책을 읽으려면 좀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이제 1학년 1학기 때 여러분이 배울 과목이 영어 1, 중국어 기초, 일본어 기초, 이렇게 외국어는 3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어는 매일 공부해야 돼요. 외국어는 말이죠, 하루도 빼지 않고 단어 1개라도 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단어 100개 하루 만에 외우는 거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어는 그야말로 지구력의 싸움이고 끈기의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영어, 중국어, 일어 3가지 중에서 내가 어떤 언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기초책이라도 하나 사서 매일 단어 1개라도 보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또 어차피 뭐 다 여기서 뭐 저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다 여러분을 위해서 다 소개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그 보케블러리 33,000이라는 이 단어책입니다. 이 보통 제가 고등학교 때좀 이제 그 많이 보던 책인데, 뭐 요즘도 제가 이걸 보거든요. 그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1개라도 영어 단어를 내가 읽겠다. 왜냐하면 저의 first language, 그러니까 그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 이거 외국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케블러리 33,000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아주 가장 쉬운 영어책, 뭐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그런 뭐 교과서도 괜찮고, 그래서 자주 여러 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 다음에 글쓰기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선생님, 아주 유능한 선생님이 계신데, 역시 현대 사회에서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해요. 짧게 함축성 있게 늘어지지 않으면서 간결하게 쓰는 글의 연습은 직장 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하루에 일기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이것도 습관을 조금 들이면 어떨까. 그래서 한 4년을 그렇게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배움의 즐거움, 성장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어가 하나 있고 교양 과목에서 그다음에 글쓰기 과목을 여러분이 다 듣게 되실 것이고, 그래서 뭐 글쓰기에 대한 책도 여러분 시간 나시면 좋은 책 쉬운 걸로 한번 좀 읽어보세요. 미리 이렇게 몸을 풀고 수업에 오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공 필수에는 데이터 분석, 장병윤 교수님이라고 아주 참 잘생기시고 그리고 유머도 많으시고 열정적인 교수님께서 데이터 분석 1을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통계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또 이렇게 수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긴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먼저 가지면
많은 것이 해소가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어. 한 번 봐서 이해 못해? 그럼 한 번 더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본 통계에 대한 것도 만약에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근데 아마 좀 쉬운 책을 찾으셔야 될 거예요. 단어 자체가 이제 조금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전공 필수에서 배우실 게 두 번째로 경제학 원론입니다. 이 경제학 원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 최대 다수 국민의 욕망을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충족을 시키고 그리고 상품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걸 어떻게 제조해서 분배하는 거 뭐 이런 그 경제에 관련된 정부의 그 정책을 포함해서 뭐 국민소득이라든지 또 무역 수지 뭐 이런 그 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 필수 세 번째로는 그 뭐 제가 강의할 예정인데 경영학 원론 이거는 뭐냐면 경영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경영대에 오셨으니까 경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의실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 과목을 봐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영어, 중국어 1어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나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과목도 하나 무조건 하셔야 되고 나머지 전공 필수 세 과목을 또 듣게 됩니다. 그게 데이터 분석, 통계학이죠. 그 다음에 경영학 원론, 그 다음에 경제학 원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전공 필수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공 선택으로는 뭐 해외 기업 탐방 1학점이 있는데 요거는 뭐 아마 방학 때쯤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께 교과목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한 5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교수는 뭐 일단 말을 하기 시작하면 잘 쓰지를 못하는 직업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께서도 본인의 과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을 경우에 또 언제든지 또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공부는 체력이다. 체력이 좋으면 공부도 잘 된다. 그리고 공부는 습관이다. 머리의 게임이 아니다. 만약에 노벨 수상자 뭐 이런 정도 되면 그거는 뭐 머리의 게임이 좀 관련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 공부 전 세계 어딜 가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학부 공부는 습관의 문제요. 본인의 긍정적인 마인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는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천천히 생활 속에서 해나가는 것이 그게 자기를 진짜로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나의 내공이 되는 공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주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여러분 입학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제가 외국 나가기 직전에 아주 급하게 그래도 인사를 좀 드리고 뭔가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두서없이 그 레코딩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사람으로 나가는 4년 뒤가 되기를 여러분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